네, 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주간 정가 이슈,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 구말리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그러게 분위기 안 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캐롤도 잘 안 들리고 그건 원래 이제 저작권법 때문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침체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래도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파는 케이크는 엄청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내일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제빵사님들의 이런 그 성탄절 보내는 상황들 내일 특집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홍보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첩법 폭로를 둘러싸고 주말에도 날선 공방 이어갔습니다. 먼저 야당은 진실 규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가짜뉴스 유포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각하는 지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이게 특감반원의 지금 개인 비리,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로 처벌받을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지금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다 이런 거고. 근데 그거를 일종의 그 장자연 사건이 재조명되는 거에 대해서 역공을 가하려고 하는 듯한 한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다른 언론들이 부안해동하고 있다. 근데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와 여권 입장인 거고 야당에서는 물론 이거 얘기한 그 특감 반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내부 고발성 수준 아니냐. 결국 그 일종의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조사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별개로 나눠서 특감 반원 개인의 문제와 그다음에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과 이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좀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대응도 청와대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했고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미꾸라지 얘기 나오는 그렇죠. 것들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정치 공세적 측면으로 사실 국면을 본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차분하게 좀 이 부분을 가봐야 되겠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큰 거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그것을 차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석을 하거나 팩트체크를 좀 한다거나.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뭐 폭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도한다거나 뭐 공방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식의 보도만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이번 사태의 출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여권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장 타깃으로 삼았던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지금 갖고 나가서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이니까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일일이 대응하는 거는 그 내용을 사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 보완 사안이 많잖아요. 해명할 것들이. 그렇죠. 특감반에서 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긴 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꾸라지니 뭐 DNA가 아니니 이런 식의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이게 뒤쫓아가면서 사실을 해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해명이라는 거는 전체 틀 안에서 사실 이게 이러한데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인 거고 이런 부분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검찰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국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나오면 뒤쫓아가는 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달라진 거 아니야? 이것도 내용을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아닌가. 이걸 여권에서는 제대로 좀 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야당은 뭐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쪽까지 계속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일단 운영이 요청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도 지금 하면 결국 공세의 장만 열어줄 거다. 여기서 해명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해서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데려다가 출석. 결국 예, 똑같이 정치 공세할 거고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장을 열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로 넘어가 있으니까 검찰 수사 보자.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네. 야당이 뭐 그거를 그렇게 시간을 주지는 않고 계속해서 공세를 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곳이 이제 특감반입니다. 이 특감반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바꿔야 된다. 공수처로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이미 그 특감반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왔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인데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간인 사찰 부분이 제일 예민한 대목인데 이 민간인을 다룬 게 그러니까 예. 조사한 부분이 이 민간인 사찰인 거냐 아니면 공직자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냐라는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감반의 조사 대상에 공직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장이나 공기업과 관련된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세 번째 항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감반을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고 공수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특별감찰관 네. 예전에 이석수 감찰관이 했던 것처럼 그 후보 특별감찰관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계속 공석인데 거기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 네.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특별감찰반의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견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를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여권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공수처를 발족시키려고 하는 논의가 묻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굳이 그러면 뭐 그렇죠. 따로. 업무가 중복되는데 굳이 공수처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수처 무력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당에서는 그동안에 임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공수처 논의를 발전시키려고. 네. 근데 이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 야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치고 들어온 거죠. 네.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특별감찰관을 계속 둘 거냐, 그다음에 공수처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를 빨리 발족시키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아간다면 오히려 한 발 진전되는 게 되겠죠. 네, 조국 수석 물러나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수석은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면서 가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어요.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제일 쉬운 게 그냥 탈탈 털고 나가는 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그냥 보면 뭐 본인 돌아갈 때도 있고 학교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마 청와대나 본인 입장에서 고민거리가 있을 거예요. 일단 물러나면 네. 지금까지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시인하는 게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수처를 발족시키는 거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 네. 본인이 어쨌든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지금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놓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할 때까지는 간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특별감찰반원을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아마 어느 정도 모양새를 취할 텐데 이게 물러나는 것으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청와대의 개편, 2기 개편과 이제 연동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가 2기 개편을 전반적으로 아마 준비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2년 가까이 됐고 그러면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되게 이제 피로감도 느끼는 거고요. 또 내후년에 총선을 앞두고 일정 부분 거기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 사람들한테는 준비할 시간이 좀 줄 필요도 있고 또 이번 건처럼 좀 전반적으로 쇄신이 좀 필요한 대목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2기를 출범해야 될 그런 준비들을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 2기 출범에 이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전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네, 청취자께서 의견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응 비읍 이응님. 언론들이 팩트체크 없이 공방으로만 보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의견도 주셨고 커피타임님은 과거 부패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현 정부에서도 재기용했던 게 문제라고 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 기자와 함께 계속 정치구말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율은 평소에 잘 말씀을 좀 안 나눠봤는데 오늘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앞두고 갤럽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또 연령별로는 20대 쪽에서 좀 눈에 띄게 이탈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요. 이 주요 원인은 무엇으로 볼까요? 데드크로스를 넘었느니 아니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아무래도 대구, 경북의 경우는 가장 먼저 이탈할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정부에 대한 지지가 가장 약한 쪽이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약한 고리에서 가장 먼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제 체제를 정비하면서 새롭게 총선을 앞두고 사람들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전당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들을 갖게 된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경제나 고용 부분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쪽이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0대들 경우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2년차, 3년차로 가면서는 자연스럽게 허니문 기간에 올라왔던 거품들이 빠지고 이제 자신들의 그 지지율들을 찾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때는 정책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호불호가 다 다르거든요. 예. 제가 이를테면 최근에 택시 정책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찬성과 반대가 극명히 갈려지고 또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르고 유치원 3법은 유치원 3법대로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권의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대통령이 싫다라고 하는 지점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무조건. 왜 보면 우리 누군가가 하다가 쟤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미워요 그냥. 그렇죠. 네, 미워요. 이런 수준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떤 정책이 나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 되고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는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그 시점까지 왔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뭔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정책에 있어서는 나하고 호불호가 있고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찬반이 좀 나뉘어지는 상황이다. 근데 정말로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언제 오느냐,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네. 그거를 아마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여권의 지금 숙제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불거진 이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방송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계복귀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부인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이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아무개 드디어 몸풀기 했구나. 그러면서 아마 정계복귀 한 거라고 계속해서 해석할 텐데. 네. 나 좀 그만 괴롭히라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지르면서 이렇게 개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밖에서 보는 시각은 끊임없이 여지를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정치와 관련 없는 그런 쪽이 있을 때 하고 대중 앞에 나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대중 앞에 나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그 대중한테
관심을 끌게 되고 거기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뭔가 다음 역할을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본인도 고민할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본인은 죽어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랬었죠. 어느 시점이 돼서 지지층에서 이거는 뭐 이젠 나서야 됩니다. 역사적 소명이고 이건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감당하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미 10월에 정두원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유시민 이사장 취임하고 나서 그 질문을 들었더니 바로 본인이 싫다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그랬었죠. 정말 싸가지 없는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그동안에 방송에서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바뀐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지금 그 여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에 이어서 어떤 지지도 조사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2등이 나왔던데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유지돼 갈지 그런 걸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본인의 가장 지금 큰 관심사는 그 가짜 뉴스 부분을 어떻게든 좀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당 의원 한 분과 야당 의원 한 분,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 직원과 신분증 제시 관련해서 이제 실랑이를 벌인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의 실랑이로 뭐 침을 뱉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단 김정호 의원의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의원들이 사실 공항에서 그 일반인들이 다니는 보안 구역으로 안 가고 의원들이나 이런 전용 길이 따로 있다면서요? 길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자체를 이용하는 게 특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다니는 길로 갔다 보안 구역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를 본인은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거기를 이용하다가 본인이 지금 갑질을 당했다라고 처음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요원이 나는 제시하라는 대로 다 신분증도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러 신분증을 빼서까지 내놓으라고 하더라. 근데 국회의원한테 그럴 정도면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나 그 보안 요원들이 갑질을 하겠느냐. 본인은 그거를 문제 삼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나 갑질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약자가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약자는 아닌 거죠. 그냥 그거 빼서 사실 줬으면 되는 거고 보안요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검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항공기의 안전 그리고 혹시 위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여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빼서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혹시 갑질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랄 안 했을지 좀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민경욱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살 대목이 있었던 거죠. 맘카페에 이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어쨌든 민 의원이 지역구 주민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이제 침을 뱉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주민이 이거 나 모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모욕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고 나중에 얘기한 게 이제 비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돌아서서 그 침이 좀 고여서 침을 뱉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대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그 지역 국민한테 대해서 갑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은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구말리 시사인의 이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